권 제2 음양의 생극을 논함. 논, 음양, 생극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면요. 사시지운, 사시, 즉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시의 운행은 그 말이죠. 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운행함은 상생, 서로 생하면서 이성,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진다. 고롱,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하고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하고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하고 수부 생부. 생목.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다. 그렇죠? 자, 목,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계속 생음방이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시 가는 거고요. 이건 다 아실 거고, 즉 그래서 이게 뭐다? 상생의 순서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상생의 순서이고, 순환은 질운 다시 여러 차례 수차 운행한다. 그래서 목에서 수까지 끝났죠? 그러면 다시 수에서 또 목으로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 계속해서 운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 시행, 그 시간의 운행이 불괴. 자, 괴는 모자라다, 없다, 다할 게, 다함이 없다. 그렇죠? 다 하는 게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이거는 뭐다? 서로 상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순서이고 그 순환은 계속해서 교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시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지지 않는다. 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자연의 질서가 계속해서 그렇게 운행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질자가 번갈아 들지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괴자는 다할 괴자니까 없다, 모자라다, 다함이 없다, 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극이 있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또한 극이 있다. 그래서 생이 있게 되면 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 말고도 극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생이 불극, 생은 하는데 불극, 극함이 없으면 어떠냐? 그런 즉은 앞에 나온 말의 면문이죠. 뭐뭐 한다면, 즉 생만 있고 불극, 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계절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이 생과 극이 서로 작용에 의해서 뭔가 우주 질서가 돌아간다라는 식의 지금 설명인 거죠. 극자. 그럼 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뭐 하는 까닭이다. 뭐다? 자, 이거는 뭐죠? 절제 또는 뭐가 있을까요? 조절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는 이 절제나 조절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제해서 그치는 것을 말한다.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해서 절제, 뭐뭐 하지 마라고 해서 절제를 시켜서 멈추게 하는 것 또는 조절을 해서 멈추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극이라고 한다. 뭐뭐 하게 한다 그 말이죠. 사지 수렴, 그것을 수렴하게 한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렴으로 연결되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수렴하게끔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위 발설지기, 그리고 그것은 발설의 기틀이 된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가라사대 천지절 하늘과 땅이 절제가 있어서 또는 조절하여서 사시가 성행한다. 사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가게 하고 어떤 것은 멈추게 하고 이때 어떤 조절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조절하여 사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고왈. 자, 예를 들면 이목론, 목으로서 논해보면, 목으로서 설명해보면, 목으로서 논한다면 목성어하, 목은 여름에 가장 무성하다, 가장 번성한다, 가장 왕성하다 그 말이겠죠. 봄에는 새싹이 나기 시작해서 여름에 되면 가장 녹음이 우거지겠죠. 그리고 살어출은 뭐야?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말 그대로 하면 여기서 살아가는 건 뭐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죠? 쑥살이죠. 쑥살. 이 쑥살은 뭐죠? 뻗어나가는 기운, 펼쳐서 나가는 그 기운을 응축시키는 거예요. 응축시키고 뭐다? 수렴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봄에 새싹이 펴서 여름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무성하고 가을에는 죽임을 당한다. 즉 가을에는 죽는다. 그 말은 가을에는 쑥살지겨서 무한정 뻗어나가던 기운이 이제는 응축되고 수렴해 간다. 그 말이죠. 여기서 살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킨다 그 말이에요. 발설은 뭐죠? 발설을 발하여 설계시키는 거죠. 왜? 밖에다 발설, 밖으로 기운을 뻗치게 하든, 밖으로 기운을 빼내든, 밖으로 기운을 설계시키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감추어지고 수렴해요. 네. 안쪽으로 감추어지고 수렴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기운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밖으로 무한정 이게 폭발하죠. 폭발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 봄, 여름, 가을 가면서 어떻게 이 기운이 이제 웅크러들죠. 수축하는 거죠. 자, 밖으로 왜? 밖으로 이렇게 밖에다가 발설, 막 기운을 밖으로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팽창하는 거죠. 무한대로 이렇게 막 팽창하는 그런 기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팽창하는 기운을 감추어요. 어디에다가? 맨 안쪽에다가. 그리고 거두어들여요. 밖으로 뻗어나가던 기운들을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거두어서 뭔가 안을 단단하게 채우면서 과실 또는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죠? 그게 가을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씨앗에다가 그 핵심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걸 피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쑥살을, 즉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을에 이 살을 한다고 하는데 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밖으로, 왜? 밖에다가 기운을 뻗치게 하는 거죠. 밖에다가 에너지를 나가게 하고 그 길을 발산시키던 그런 것들을 시켰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감추고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 이게 뭐다? 쑥살직권이죠. 그게 살의 작용이다. 그 말이죠. 살이란 뭐냐? 살자. 이렇다는 거죠. 이 살이 바로 소위 위생이다. 생이 된다. 생이 되는 까닭이다. 생이 되는 바이다. 그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살, 직역하면 이 살, 이거는 이제 관형사가 되겠죠. 이 살은 정소위, 생이 되는 까닭이다. 바로 그렇게 부르겠죠. 바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이 되는 까닭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즉 살과 생은 뭐다? 같다 이거죠. 살과 생은 동전 앞뒤 차이다. 그 말이에요. 살과 생은 앞뒤로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쑥살이 바로 생이 되는 이유이다. 이게 이제 직역하는 거죠. 그런데 쑥살의 기운은 바로 생의 다른 한 측면이 된다.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박영창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박영창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이 되는 생이 되는 그러한 다른 어, 생이 되는 바이다. 그렇죠. 바로 생이 되는 바이다. 대역. 대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렴은 위 성정지실, 성정의 결실이 된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의 결실이 된다. 그래서 대역에서 수렴은 성정의 실제, 즉 결과물인 거죠. 결과물이며 태는 뭐죠? 우리가 가을을 의미하는 이거 서쪽이었죠. 서방 쪽에 있던 괴였죠. 태위 만물소설, 만물이 말하는 바다. 이게 기쁠열자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 설자, 이 말씀설자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설자는 이게 말씀설도 되고요. 기쁠열자도 돼요. 기쁠열. 그리고 우리가 또 기쁠열자 쓸 수 있는 게 이게 있죠. 기쁠열자, 기뻐하다. 이 기뻐할 열자가 이렇게도 쓰는데 이 말씀설을 가지고도 기쁠열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물이 기뻐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택계는 택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택계는 뭐였죠? 기쁨이라고 그랬죠. 택계는 육신으로 말하면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삼녀. 그렇기 때문에 택계는 기쁨을 의미한다. 이게 주역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태는 만물이 기뻐하는 것이라니 지제언호하라.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지당한 말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말을 보면 먼저 옥정식 박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이제 주역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지절이 사시성 그 다음에 태위 만물소설 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기뻐하는 바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천식 박사님 그 책에 보니까 천지절이 사시성은 주역 하학경의 수택절에 있는 말로 전문은 천지절이 사시성 절이제도 불상제 불해민. 자, 천지가 절도가 있어서 사시가 완성이 되는데 제도로서 조절하여, 제도로서 절제하여 불상제,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불해민,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 원문이 여기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위 만물 소설, 설은 설도 있고 기뻐하다 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뻐할 열은 같은 말로 또 이게 있어요. 기뻐할 열이. 그래서 어쨌든 소열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뻐하는 바니까 태위 만물 소열. 이런 것은 주역 설계전에 정추야라. 이거는 정가을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오, 묘, 유. 그때 얘가 뭐였어요? 택계였죠. 여기는 진깨고, 여기는 감깨고, 여기는 니깨였죠. 그래서 여기 택계가 정서쪽이었죠. 그래서 태는 정추, 정가을이고, 한중앙이고, 만물지 소설야라. 만물이 기뻐하는 많은 바가 되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가라사대, 여런호 태. 그래서 태에서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역에서 말을 가져왔다라고 참조하시면 해석이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비역.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만이죠. 예를 들어보면 인지양생. 사람이 생을 양육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산다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이 음식 위생,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마시름자, 먹을 식자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삶을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계속해서 때때로 마시고 먹고 하긴 하는데 하게 하지 못하면 조금초자죠. 이거 뭐죠? 줄일기자죠. 줄일기 맞죠? 줄일기.
중국말로는 찌 그랬는데 여기는 배고프다 할 때 줄일기예요. 배고프게 하다, 기야하다. 기야 뭐 있죠? 기야 난민할 때 조금 배고프게, 조금 줄이게 하지 않는다. 이 대의 장래에 이거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잘? 자,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기능 구호, 어찌 오랫동안 길어지는가? 어떻게 사람이 장수하겠는가? 그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을 사는 그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마시고, 먹는 걸로써 생을 만드는데, 생이 되는데, 먹고 마셔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키는 거고, 여기는 불사예요. 자, 시시때때로 음식을 먹게 하고, 시시때때로 음식을 마시고 먹게 하는데 뭐 시키진 않아요. 뭐다? 조금 더 굶게, 조금 더 배고프게 하지를 않고 그럼으로써 뭐다? 장래를 기다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래를 기다리면서 배고프게 한다 그 말이죠. 조금씩 줄이게 한다는 거니까 장래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조금씩 배고픔을 하지 않게 하고 불사니까 부정이잖아요. 사는 사역이니까 몸하게 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배고프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어대는 거죠. 조금 더 배고플 틈을 주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때때로 계속해서 마시고 먹고 하는데 조금 더 배고픈 것을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배고픈 것을 시키지 않고 그 말은 뭐야? 계속해서 배를 채우고 배를 조금이라도 비우지 않고 그 말이죠. 그러면 어찌 사람이 오랫동안 그것을 살 수 있겠는가? 사람의 수명이 어찌 오래도록 되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죠? 가끔 배를 좀 비워라 또는 뭐가 있어요? 소식, 그렇죠? 소식 적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장수하려면 적게 먹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꼭꼭 먹는 것보다도 한 번씩은 더 적게 먹고 좀 배고픔을 유지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오래 사는데 이걸 하지 않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시고 먹기만 한다면 사람이 어찌 그 목숨이 오래도록 가겠는가? 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사시지운이다. 네 계절의 운행인 것이다. 생과 극은 동용이다. 같은 쓰임이다. 같은 용도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생은 뭐예요? 음식을 먹게 하는 거겠죠. 자, 극은 뭐예요? 음식을 먹지 말고 좀 참아라.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생은 이거를 의미한다고 하면 극은 이걸로 이해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생과 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계속 먹게 하는 거. 요거는 좀 참게 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개. 요거는 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게 하는 거고 요거는 못 먹게 배고프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극하는 거죠. 그래서 생과 극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과 극, 요거는 여자죠? 생과 극이라고 하는 것은 동용, 같은 작용이거나 같은 효용이다. 극, 여생,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뒤집었었죠? 극과 생은 뭐다? 동공이다. 같은 공로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작용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살면서 생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다? 극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도 생만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극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 사시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봄, 여름 뭐야? 여름은 뭐죠? 플러스잖아요. 계속해서 확장, 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가을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움츠러들죠. 수축하죠. 겨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축되죠. 팽창해서 수축되는 거. 자, 수축하는 거 뭐예요? 여기서 극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숙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숙살.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로 이해될 수 있죠. 이쪽에 와서는. 그래서 수렴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과 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해석이 맞겠나요? 볼까요? 비유하면 마치 사람의 양생과 같다. 사람은 오직 음식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항상 음식을 먹다가 점차 음식을 줄여 장래를 기약한다면 인간의 수명이 오래가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시 운행에서 생은
극과 함께 작용하고 극은 생과 함께 공을 이룬다. 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는 이번 설하고 평주는 간단하네요. 자, 짧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극은 뭐다? 동용, 같은 작용이다. 그 말이죠. 그 쓰임이 같은 작용이고 같은 효용이고 극과 여생은 동공, 같은 공원이 있다. 공헌한 바가 똑같다. 그렇죠? 이 두 말은 이 어는 뭐다? 실이지연, 실제로 뭐다? 지극한 말이 된다. 아주 실제로 지극히 맞는 말이 된다. 그 말이죠. 유천하, 즉 봄과 하, 춘하, 봄과 여름의 양화, 양의 기운이고 온화한 그러한 것은 기운이 있고 이 무추 동지 숙살, 가을과 겨울에 숙살 기운이 없다면, 자, 즉 그렇다면, 자, 양화는 뭐죠? 아까 제가 여기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양으로 기운. 봄과 여름으로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양의 기운과 온화한 기운만 있고, 자, 여기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 내려오면 뭐가 해야 돼요? 숙살지권이 있어야 되죠. 숙살. 이 숙살 기운이 있는 거죠. 뭐다? 이거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이고 가을이고 여기는 수가 되죠. 겨울이고 이런 기운이죠. 그런 기운이 없다면 여기 없다면 그래서 요것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려오는 게 없이 이렇게만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춘하에 양화가 있고 겨울에 이 내려오는 숙살 기운이 없다고 하면 즉 그렇다면 사시불성 사계절이라는 게 성립될 수 없다. 뭐야 봄 여름만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또 유인겁 지생부 자 나를 두고 자 생은 뭐죠?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와 겁은 뭐죠? 나를 도운다고 그랬어요. 생부 자 인성과 비겁이겠죠. 겁재가 겁의 생부 이 생과 부만 있다고 한다면 있고 뭐가 없어요? 없어요. 살은 뭐죠? 나를 극하는 거죠. 뭐다? 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살이 있죠. 자, 여기서는 관 대신에 살을 이야기했죠. 이건 뭐죠? 평관입니다. 평관작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식은 뭐죠? 내가 생하는 거죠. 아생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관 있죠. 이런 거. 자, 살과 무살, 식지, 극설. 무살식 즉 칠살과 식신의 극설이 없으면 자 여기는 뭐죠? 극이죠. 요거는 살은 뭐죠?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극하는 거 요거는 뭐죠? 식상은 뭐죠? 내가 생하는 거니까 뭐예요? 내 기운을 설기당하는 거죠. 그렇죠? 내 기운이 설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설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 즉 살의 극을 받는 거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운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뭐죠? 자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비극과 부는 나를 도와줘요. 그럼 나는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먹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배가 올챙이배처럼 계속 커지겠죠. 계속 나한테 영양분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한 번씩 눌러줘서 운동도 해라,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일도 해야죠. 식신 상관은 뭐예요? 내 재주를 뽐내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재주를 드러내는다. 내가 나가서 일한다. 수고로움일 수도 있죠. 수고로움, 노력도 되고. 그러니까 앉아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잔소리도 좀 해야지 누가. 내 마음대로 하게끔 하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 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도 필요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비겁도 있지만 나에게 잔소리해주는 이 관도 있어야 되고 또는 뭐예요? 남자들 말하면 직장, 여자도 마찬가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여자분에게 또 남편도 되겠죠. 이런 나에게 어느 정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 재주를 뽐내서 뭔가를 노력하고 어떤 성취욕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뭐가 돼요. 그래야 명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것만 있다. 요것만 있다 그런 거죠. 이거는 즉 없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명리불성. 명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좋은 명조가 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생부, 생과 부, 극과 설. 자, 생과 부는 여기 있죠. 자, 생과 부, 그 다음에 극과 설은 어떻게 된다? 제명리지용, 명리에 있어서 쓰입니다. 그래서 생하고 부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극과 설이라고 하는 것도 명리에서 같이 쓰이는 바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무, 자, 원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더불어서 뭐죠? 이게 합치다, 통합하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말이죠. 그런데 나란히란 말이죠. 원래 나란히 병렬한다, 나란히. 그래서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뒤에 부정어가 한다 그러면 여기는 저기 나란히 뭐뭐 하지 않다가 아니라 결코 뭐뭐 하지 않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삥무 그러면은 이게 병무 하면은 결코 뭐뭐 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이치 두 개가 이루는 거. 이치가 뭐죠? 자, 지우겠습니다. 이치가 일치하지 않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같지 않다. 결코 두 개가 아니다. 결코 두 개 다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은 뭐다? 하나다는 거죠.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병무는 결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두 개가 다 다른 게 아니다. 결코 두 개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다? 하나다 이야기죠. 그래서 기어 어디에 귀착되는 거예요. 어디에? 중화에 귀착된다. 중화에 귀착된다. 요 말은 뭐예요? 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사주는 우리가 중화가 잘 돼야 되죠. 중화. 자, 나를 둘러싸고 아까 얘기처럼 나를 생해주는 것도 있고 이 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주는 중화를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뭐 용신 뭐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많이 중화를 찾게 하는 거죠.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작용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 비겁의 도움작용이 있는데 요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나를 극을하는 뭐죠? 관살이 있어야 되고 내 기운을 빼내는 설하는 식상 기능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럴 때 이 두 개가 중간을 이루어야죠. 이 저울추에 놓고 봤을 때 이게 중앙을 맞으면 균형 잡힌 사주가 되는 거죠. 여기 한쪽으로 찌우려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만약에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없다. 그럼 요것만 기울어지면 인성 있고 비겁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고만장하겠죠. 그렇죠? 무의도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쪽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만 올라가면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립무원. 나 혼자서 가서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직장 가서 관에 그걸 받아야 되고 내가 엄청 가서 속된 말로 썩 빠지게 일해야 되고 그렇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도움도 없고 형제들의 도움도 없어요. 나 혼자 죽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인생이 극단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뭐다? 조화롭게 중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사주가 좋다 그 말이죠. 그렇죠? 만약 이게 사주 명식에 없다, 사주 원국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운에서도 이런 운이 오면은 좋은 거죠. 이 중화를 이루어주는 운이 오면. 그래서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결코 이것은 이 뭐죠? 생부라든가 극설은 결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정착점이보다 중화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중화 지점에 오른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극재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행이 생극에서 했을 때 생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도 중요하다? 극도 중요하다. 그래서 생과 극이 어느 정도 조화 이렇게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명조가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지 한쪽만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해석은. 그래서 이런 정도 해서 오행의 생극재화 첫 번째 원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